진태석 처리 승인 발신자 이름은 한혜라였는데요. 그 문장을 만든 손은 주영채였더라고요. 차정원은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는데요. 드디어 복수의 문이 열리는 것 같다가도 동시에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차정원은 가짜 주영채의 신분으로 건양 그룹 안쪽을 파고들며 살아남아 왔잖아요. 한혜라가 친모인지 아닌지조차 끝까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한혜라와 진태석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만 했고요. 그런데 이승인 메시지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한혜라가 결제할 때 쓰는 단어 습관처럼 보였고 차정원이 가장 흔들릴 타이밍을 정확히 노리고 날아왔거든요. 주하늘은 차정원 옆에서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라고요. 주하늘은 투자사 대표답게 숫자와 흐름을 먼저 보는 사람이지만 차정원 앞에서는 늘 한 박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늘은 차정원 손목을 꽉 잡고 낮게 말했는데요. 정원아, 이거 냄새 이상해. 철이라는 단어가 헤라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어. 차정원은 주하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두 갈래로 찢겼습니다. 진태석 때문에 무너진 인생, 차기범에게 씌워진 억울한 살인 누명, 진세훈에게서 받은 배신감, 공난숙이 쥐고 흔드는 주상철 사건의 비밀까지 한꺼번에 떠올라서요. 지금이 아니면 진태석을 영원히 놓칠 수 있다는 분노가 가슴을 밀어 올리고 지금 움직이면 누군가의 덫에 걸린다는 이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차기범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차기범은 정원의 양부로서 정원 인생을 지켜주려다 오히려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입니다. 정원은 차기범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고 그 죄책감이 복수의 연료가 되곤 했었죠. 아버지 태석 처리 승인이라는 게 떨어졌는데요. 헤라가 진짜 보낸 걸까요? 차기범은 잠깐 침묵하더니 단단하게 끊어 말하더라고요. 정원아, 헤라는 태석을 미워해도 그렇게 가볍게 처리라는 말을 던질 사람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차정원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한혜라는 권력자지만 동시에 진태석과 오랜 세월 권력 부부로 묶여 서로의 약점을 손에 쥐고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한혜라가 진태석을 치기로 마음먹는 순간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과 확신이 완성될 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지는 차정원이 당장 칼을 뽑게 만드는 문장으로만 딱 만들어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조미양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조미양은 주하늘의 조력자답게 길게 말하지 않고 핵심만 박아 넣는데요. 정원 씨, 윤 비서가 오늘 새벽 비밀 회선을 썼어요. 상대가 황 실장 쪽일 가능성이 커요. 차정원은 윤 비서 황 실장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 해결사였고 진태석이 원하는 처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윤 비서는 진태석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권력 이동 냄새가 나면 가장 먼저 몸을 틀어버리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누군가가 승인을 흘려 차정원을 움직이게 만들면서 동시에 황 실장 라인까지 건드렸다.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판을 짠 겁니다. 차정원은 그제야 누가 헤라 이름을 훔쳐 이 문장을 만들었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주하늘은 바로 홍 셰프를 떠올렸습니다. 정보 통로는 홍 셰프야. 말투든 결제 라인이든 누가 흉내냈는지 냄새를 맡을 수 있어. 홍 셰프는 늘 가벼운 웃음으로 사람을 대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표정이 싹 바뀌는 사람이었죠. 차정원과 주하늘이 홍 셰프를 만나 메시지를 보여주자 홍 셰프는 한번 흘어보고는 웃음을 거두더라고요. 말투가 문제가 아니네요. 이건 누가 차정원을 움직이게 만들고 싶었는지가 문제예요. 차정원이 이를 악물고 물었어요. 누군지 말해요. 홍 셰프가 천천히 답했는데요. 주영채요. 지금 건양에서 손에 피 묻히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남의 손에 피 묻히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누군지요. 주영채라는 이름이 나오자 차정원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차정원에게 주영채는 라이벌이자 숙적이었고 공난숙의 딸이며 진세훈의 현부인입니다. 주영채는 겉으로는 얌전한 며느리처럼 굴면서 속으로는 계산을 끝내놓는 사람이었죠. 차정원은 가짜 주영채 신분으로 살아남아 왔는데 진짜 주영채가 헤라 이름을 훔쳐 승인을 뿌렸다. 그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차정원 존재 자체를 조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 눈빛을 읽고 낮게 말하더라고요. 정원아, 영채가 원하는 건 태석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헤라랑 같이 무너지는 그림일 수 있어.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차정원은 더 화가 났습니다. 주영채가 차정원을 태석만 보면 미쳐서 달려드는 사람으로 정의해버렸고 그 정의가 맞아떨어질까봐 두려워졌거든요. 그런데 주영채가 왜 굳이 한혜라 이름을 훔쳤느냐, 그 이유가 하나씩 선명해졌습니다. 진태석이 사라지는 순간 건양 후계판은 새로 짜이는데요. 진세훈이 후계자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동안 주영채는 현부인 자리에서 존재감을 키우려면 더 큰 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주영채가 직접 칼을 쥐면 손에 피가 묻죠. 반대로 한혜라가 진태석 처리 승인을 내린 모양새가 되면 한혜라는 태석을 제거한 손이 되어버리고 차정원은 그 손에 붙어 움직인 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주영채는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힌 채 저는 몰랐어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영채가 가장 사랑하는 건 남편 진세훈이 아니라 진세훈이 가진 자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차정원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이 타이밍에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영상 대사처럼 셋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에 정신병원에 계십니다 라는 답이 붙는 그 구도가 지금 현실에서도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진세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고 진세훈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훈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을 떠올리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의 전남편이고 차정원을 배신감과 붕괴로 몰아넣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사람 하나를 불안정이라는 진단 한 줄로 상자에 넣고 잠가버리는 방식은 너무 잔인해서 차정원 숨이 막혔습니다. 주하늘은 더 냉정하게 정리했는데요. 세훈은 입만 열면 태석 비자금이 흔들릴 수 있어. 스위스 계좌가 하나가 아니라는 말 누군가는 반드시 입을 막고 싶겠지. 조미향은 그 말에 한 겹을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태석 한 명일 필요도 없죠. 세훈이 무너지면 후계판이 더 깔끔해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차정원은 그 순간 승인 메시지와 정신병원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잠가야 했고 동시에 차정원을 진태석 쪽으로 뛰어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차정원이 진태석을 찌르는 순간 한혜라는 정원을 감싸려다 손이 더러워지고 차정원은 죄인이 되고 그 틈을 타 주영채는 저는 몰랐어요를 말하며 승계판에 올라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승인은 복수의 허가가 아니라 차정원을 범죄자로 만드는 미끼였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한혜라를 직접 만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혜라는 그냥 부회장답게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요. 차정원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순간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한혜라는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승인 내린 적 없어. 그 한마디가 차정원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증오하면서도 한혜라가 친모일 가능성을 지울 수 없었고 한혜라가 과거 한영순으로 살았던 흔적까지 떠올리면 마음이 자꾸 흔들렸거든요.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영채가 어머니 이름으로 승인 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혜라 얼굴이 차갑게 굳었는데요. 영채는 공난숙 딸이야. 난숙은 불을 즐기지. 영채도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웠겠지. 한혜라 목소리에서 분노와 경계가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한혜라도 주영채를 단순한 며느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 말이 나오자 공난숙 그림자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 친모이자 악의 축이잖아요. 주상철 사건의 비밀을 쥐고 사람을 협박하고 필요하면 구실장을 시켜 뒤를 치며 언제든 불러 협박하는 사람입니다. 공난숙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타나면 불질러 버린다 같은 말이 그냥 분노가 아니라 공난숙식 거래 방식이라는 걸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영채가 한혜라 이름을 훔친 순간 공난숙이 뒤에서 좋아. 그럼 내가 키운 불꽃을 이제 내가 쓸게라고 딸 목줄을 잡아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더 현실적인 공포를 던졌습니다. 정원아, 영채가 혼자 판을 짜는 게 아니야. 공난숙이 붙으면 이건 그냥 권력 싸움이 아니라 생존 싸움이 돼. 이 타이밍에 진세미가 차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진세미는 진태석과 한혜라의 딸이잖아요. 권력 부부 아래에서 사랑도 미움도 충성도 애매하게 배워버린 사람이라 늘 흔들립니다. 진세미는 눈이 붉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가 끊겼는데요. 정원 언니 오빠 진세훈과 병원에서 계속 승인이라는 말을 중얼거려. 누가 오빠를 저기 넣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진세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차정원은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승인이라는 단어가 왜 진세훈 입에서도 나오냐는 거죠. 진세미는 한혜라를 믿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진태석을 무서워하면서도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복잡한 얼굴이었는데요. 차정원은 진세미를 보면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태석 -L라 딸인 진세미는 정원이 평생 갖지 못했던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행복이 아니라 공포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전에 김성희를 만났는데요. 김성희는 차정원의 과거를 아는 조력자라 정원이 흔들릴 때마다 현실로 붙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성희는 차정원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정원아, 너 지금 눈빛이 너무 위험해. 내가 복수한다고 내 인생 또 빼앗기면 안 돼.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차정원에게 복수는 욕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호흡이 되어버렸거든요. 게다가 차기범의 억울함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을 떠올릴수록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만난 진세훈은 예전에 거만한 후계자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텅 빈 듯한데 가끔 번쩍하는 순간이 섞여서 차정원은 더 소름이 돋았는데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보자 낮게 웃더라고요. 정원아, 너도 승인 받았어? 그 한마디가 차정원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훈, 누가 너한테 승인 얘기를 했어? 누가 너를 여기 넣었어? 진세훈은 잠깐 멍하더니 갑자기 차정원을 똑바로 바라보고 속삭였습니다. 주영채. 진세훈 입에서 주영채 이름이 나오는 순간 차정원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세훈은 더 말하려다 머리를 감싸 쥐고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연기인지 진짜 붕괴인지 차정원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진세훈 손등에 남은 주사 자국을 보는 순간 누군가가 세훈을 잠그고 있다는 현실감이 너무 선명하게 박히더라고요. 차정원과 주하늘이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노민구가 길을 막았습니다. 노민구는 주하늘 라이벌이잖아요. 하늘이 잡는 판을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냄새를 맡으면 가장 먼저 달려드는 타입입니다. 노민구는 차정원을 보고 웃으며 말했는데요.
차정원 씨, 당신도 승인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승인 누가 줬는지 확실해요? 노민구 입에서도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차정원은 아찔했습니다. 주영채가 던진 미끼가 이미 병원 밖, 시장 밖, 권력 밖으로 퍼져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주하늘은 노민구를 밀어내며 낮게 경고했어요. 민구야, 이 판에 끼면 다 타 죽어. 노민구는 웃어넘기면서도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불은 뜨거워야 돈이 되잖아요. 차정원은 더 이상 영채가 의심스럽다 수준으로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채가 진짜 발신자라는 증거를 잡아야 했고 그 증거는 말이 아니라 흔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안진아를 떠올렸습니다. 안진아는 디자인팀 스파이로 정보가 새는 통로잖아요. 차정원은 안진아를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안진아를 잡아버리면 안진아 위에 누가 있는지 놓칠 수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오히려 안진아가 흘리는 길을 따라가기로 했고 조미양이 그 뒤를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정원 씨, 안진아가 넘기는 파일 중에 결제본 형태로 바꾼 흔적이 있어요. 일반 결제본이 아니라 누군가 말투까지 세팅한 문장들로요. 그 흔적의 끝에서 황 실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황 실장은 원래 진태석 신복인데요. 이상하게도 요즘 동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 비서가 출입 기록을 지워주고 황 실장은 새벽에 누군가와 통화하고 그 뒤로 진태석 주변 경호가 더 빡빡해졌습니다. 차정원은 그 흐름이 태석이 무서워서 방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태석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속삭였어요. 태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누가 태석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 주하늘은 차정원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가가 영채라면 영채는 태석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태석이 사라진 뒤에 판을 먹으려는 거야. 차정원은 결국 주영채를 정면으로 흔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격하면 영채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빠져나갈 게 뻔했으니까요. 차정원은 일부러 가짜 확신을 흘렸습니다. 영채 씨, 헤라 부회장님이 태석 처리 승인까지 내렸대요. 이제 끝장 보자는 거죠. 차정원은 주영채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고 숨까지 천천히 쉬었는데요. 주영채는 놀란 얼굴을 잠깐 만들더니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차정원에게는 칼날처럼 보였어요. 주영채는 얌전한 톤으로 말했는데요. 정원 씨는 늘 위험한 소문을 믿네요. 헤라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쉽게 하실 분이 아닌데요. 말은 부정인데 눈빛은 기대였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확신이 더 짙어졌습니다. 주영채는 최소한 이승인이라는 단어가 퍼지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파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 셰프가 아주 짧은 정보를 던졌습니다. 영채가 요즘 공난숙과 자주 붙어 다녀요. 구 실장도 같이 움직이고요. 난숙이 딸을 도구로 쓰는지 딸이 난숙을 버리는지 그 둘 싸움이 시작되면 불이 커져요. 차정원은 공난숙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난숙은 언제든 주상철 사건 비밀로 사람을 협박하는 사람이잖아요. 박경신 같은 핵심 목격자를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 판이 뒤집힐 수 있는데요. 공난숙이 박경신을 선점하면 한 해라도 차정원도 꼼짝 못할 수 있습니다. 차정원은 그래서 박경신을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박경신은 사건의 열쇠였고 진태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멍이었으니까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다시 찾아가 말했는데요. 어머니 영채가 어머니 이름으로 승인 뿌린 게 맞다면요. 이제 태석만 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채까지 같이 흔들어야 해요.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라고요. 한혜라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같이 섞였습니다. 영채가 내 이름을 훔쳤다면 태석을 치는 칼이 나한테 돌아오겠네. 한혜라는 차정원을 똑바로 보며 묻습니다. 정원아, 너는 어디까지 갈 거야? 태석만 끝내면 되는 거야? 아니면 영채까지 끝내야 하는 거야? 차정원은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는데요. 차정원은 진태석이 원수였지만 주영채는 정원이 가짜 신분으로 살게 만든 세계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영채를 끝내지 않으면 차정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혜라는 결국 전략을 꺼냈습니다. 태석을 바로 치지 말고 태석이 숨긴 결정적 증거부터 꺼내. 태석이 무너지면 영채도 같이 흔들려. 영채는 태석이 살아있을 때만 태석 그림자를 이용할 수 있어. 그 말이 차정원 마음을 또 흔들었습니다. 한혜라가 차정원을 보호하려는 건지 차정원을 도구로 쓰려는 건지 정원은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진태석이 정원 친부일 가능성, 한혜라가 정원을 유기했던 과거, 차기범이 정원 양부이면서도 생부일지 모른다는 흔들림까지 정원 머릿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출생의 비밀이 계속 떠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정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라고요. 영채가 만든 판을 깨려면 영채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영채가 원하는 건 정원이 폭주하는 그림이니까요. 정원은 폭주 대신 차갑게 덫을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 차정원 폰이 또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다시 한혜라로 떠 있었고 메시지는 짧았는데요. 지금 당장 풀어줘. 세훈이 입 열기 전에. 차정원은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한혜라가 보낸 건지 아니면 주영채가 또 한 번 한혜라 이름을 훔친 건지 차정원은 단번에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다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진세호는 아직 살아있는 증거이고 주영채는 그 증거가 입을 여는 순간 자기 판이 깨진다는 걸 알고 있으며 공란숙은 그 혼란을 불러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차정원은 주한을 손을 한번 꽉 잡았습니다.